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 든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을 말하며 또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몸은 어른이지만 아이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어린아이지만 어른보다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어른이 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른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의 삶과 선택에 달려있겠죠? 신영주 시인의 글 중에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어떤 별을 품고 있나요?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지금 인류는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지금은 천지에서 가을의 열매인간, 후천 신선이 될 수 있는 참 종자를 찾는 때입니다. 그를 상제님께서는 천심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염려불망 치천조주 태일주 수행으로 인간꽃을 활짝 피운다면 누구나 선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괴물 폭염이라고 불리는 더위가 아시아 지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통상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5월에, 동아시아는 7월 이후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닥치곤 하지만 이상기후 탓에 폭염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각국에서는 전력 소비가 폭증하여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러시아산 석탄의 아시아 국가 수출량은 746만 톤으로 작년 4월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괴물 폭염을 맞이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래서 아시아 폭염의 최대 수혜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22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렀고 일부 지방정부는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중앙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고통스러운 재정 감축을 감내하거나 경제 활성화 예산을 돌려 부채를 갚는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방정부 관리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체계가 점차 무력화될 경우 중국 내 빈부격차 심화는 물론 이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패배감이 더욱 짙어질 전망인데요. 열심히 노동을 해도 대가가 없다. 차라리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다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탕핑족이 이미 중국 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탕핑족 등 젊은 세대들의 패배감이 집단 행동에 촉매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나기로 무엇을 쥐는 힘을 의미하는 악력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3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세계 지역별 중장년층의 악력 저하에 따른 우울증 위험도 증가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악력은 근력, 신체 및 정신건강의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입니다. 연구팀은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브라질, 유럽연합의 중장년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45세 이상 5만 1,285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우울증 간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악력을 4분위로 나눠 가장 악력이 높은 집단인 1분위부터 가장 악력이 낮은 집단인 4분위까지 악력에 따른 우울증의 위험도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악력이 가장 높은 1분위 대비 하위 집단에서 우울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악력이 가장 높은 1분위에 비해 악력이 가장 낮은 4분위에서 남녀의 우울증 위험도가 각각 3.09배, 3.74배로 다른 지역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국가와 인종으로 구성된 중장년층 대상으로 악력 저하와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S라인 척추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의학 박사이신 한국 원장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뼈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뼈가 바로 척추뼈이죠. 그래서 이 척추뼈들의 연결된 모양을 바로 vertebral column, 우리말로 기둥주자를 써서 척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들은 사이사이에 척추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어서 위아래 뼈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보면 완충작용을 하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승차감을 편하게 해주는 이 장치가 없다면 도로를 달릴 때 각종 충격이 앉아있는 시트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사이사이에 이 추간판이 없다면 움직일 때마다 체중 변화로 생긴 압력이 모두 뼈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강력한 지지인대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물과 같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위아래 척추뼈의 관절면의 고정 기능과 추간판의 유연성 기능이 만나서 척추는 회전, 굴곡, 신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일직선의 배열이 아니라 곡선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배열은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각 뼈에 부담이 덜 되게 곡선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는 두 번의 S라인이 있는데요. 척추는 목뼈인 경추가 7개는 전방으로, 가슴뼈인 흉추가 12개는 후방으로, 허리뼈인 요추는 다시 전방으로, 엉치뼈와 꼬리뼈는 다시 후방으로 두 번의 S라인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곡선을 굽을 만자를 써서 만곡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발생과 만곡도를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는 C자 형태로 단일 만곡을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2차 만곡이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 부분의 요추도 서서히 앞쪽 방향으로 만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과 허리 부분의 2차 만곡의 변화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엉치는 약간 뒤로 두 번의 S라인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S라인이 유지된다면 점프하다 착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었다고 할지라도 척추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일자허리가 되기 쉬운데요. 좌측 그림처럼 좌골을 바닥에 대고 바로 앉으면 허리 만곡도가 바른데요. 우측 그림처럼 천골을 바닥에 대고 앉기 때문에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소파에서 한쪽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너무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거북목이 되거나 역시자형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고 경추와 요추의 만곡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반대로 된 지 오랜 경과가 되면 뒤쪽으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점점 디스크, 팽윤, 탈출, 파열 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통증과 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심해진 디스크 질환은 장기적으로는 퇴행을 유발시켜 척추 협착증이나 분리증, 강직증 등
다양한 2차적 질환으로 이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하며 아직 발생 전이거나 초기 상태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붕어 운동입니다. 붕어 운동은 양손을 꽉지를 낀 채 머리 뒤를 받친 채 누워서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목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요. 붕어가 헤엄치는 것과 비슷해서 붕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붕어 운동을 자주 하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심부 근육의 다혈근이나 회선근의 근육 강화에도 좋고 옆구리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만세 자세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바닥에서 띄우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기는 해도 뒤로 힘을 줘서 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척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걸음입니다. 다리를 자주 꼬거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양 다리를 편 채로 앞으로 쭉 뻗고 같은 팔과 다리를 힘껏 좌우로 내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좌우로 걷는 것입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엉덩이 걸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1m쯤 갔다가 뒤로 1m쯤 가는 연습을 집안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교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운동을 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건 더디고 힘들지만 바른 마음이 흐트러져서 몸을 벽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 몸이 틀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이유는 첫째, 피로 누적 때문이죠. 피로하니까 기대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로가 누적되면 어쩔 수 없으니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풀고 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습관입니다. 일처리를 할 때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몸도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몸을 자주 어딘가에 기대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증산도 도전 8편 27장을 보면 선처는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남에게 의지하다 보면 보온줄에 걸려서 행동하기 어려우므로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마루문화, 방송문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과연 현대에 보편화되어 버린 의자 문화, 예전엔 의자를 만들 나무가 부족해서 방석에 앉았을까요? 의자의 의자는 한자로 의지할 의, 기댈 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자분들이나 너무 피로하여 쉬고 싶을 때만 의자에 등을 기대어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등을 너무 뒤로 의자에 기대지 않게. 특히 학교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하여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뼈 건강의 필수 조건, 신장, 이 신장의 건강과 뼈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잘 관리하는 것이 수행에도 결정적 관건이 되는군요. 한국 원장님, 오늘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인간 생활 문화의 2대 중심 주제는 복록과 수명입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을 개벽을 넘어 다가오는 후천 세상에서 인류는 궁극의 복록과 수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신선수행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서 후천 5만 년 조화 선문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해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동방 1만 년 신선문화의 맥을 계승한 동학 300만, 참동학 보화 700만, 해방 후 500만에 이르는 1,500만 구도자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 인류가 상생의 새 세상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준비를 해오셨으며 그 열매인 동방 대한의 원형 신선수행법,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명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요정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어떤 문헌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책에 나오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주 좋은 유익한 질문이에요. 정말 재밌고 우리가 요정 문화는 서양의 뭐 영화라든지 또는 동화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정이 사람 모습 생긴 것도 있고 날개 달린 요정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반지제왕 보면은 그 숲속에 요정이 있죠. 백인 아가씨 장군을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빠가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거기도 요정 문화예요, 그것도. 근데 요정 문화의 그 원형이라는 게 우리 동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게 나온 것인데 요정은 뭐 그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지만은 종류도 수백만, 천만 종이에요. 우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또는 생활 문화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문화 역사가 전수가 되고 그러는데 요정 문화는 정말로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요자야.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수, 생명의 정수, 정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 속에는 산에도 요정이 있지, 보면 바다에도 요정이 있지, 우리 사람 몸에도 요정이 있어요. 내가 어제 8시 15분인가 창문을 열어놓고 딱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바람 소리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밥 먹자. 그래 이게 우위에서 얘기, 우위의 요정이 얘기가 이 머리에서 한 거야. 밥 먹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막 잠을 늦게 자고 뭐 하고 너무 힘들고 하면 몸에서도 못 견디니까 뭐 그러거든. 그것도 요정이 하는 소리. 나만이 아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아주 뚜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 누구도 다 듣는 거예요. 그거 개에게는 개 그 혼이 있고 말이에요. 개들도 그 요정 다 본다고 그놈들도.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 동물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전부 물질주의 중심으로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아파트 좋은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은 그게 잘 사는 거냐. 이번에 미국의 사태로 600조가 날라가서 하루 전에 600조. 그거 다 100년 탐물이 1조진이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 대세를 이렇게 보고 누가 진정으로 미래를 새로운 문화 역사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냐. 생존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문화의 정통이거든. 그러나 이 문화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완전 다 파괴됐고 Why America failed? 왜 미국은 실패했는가? 그게 명제인데 결론이 딴 게 아니야. 우리 미국이라는 건 비즈니스 국가로 시작을 했다. 전부 돈, 자본. 그렇게 해서 가족 천륜을 파괴하고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보는 거다. 개하면 개의 정수가 있고 꽃은 꽃의 정수가 있어. 그러니까 꽃도 말을 하고 개미도 말을 하고 모래알도 말을 하는 거야. 모래알도 흑알 아주 1mm에 얼마나 되는 그 흑알갱이도 말을 하는 거야. 노래하고 그거 들으면 아마 한 상등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대로 흑알갱이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크고 작기도 뭐 굉장히 다르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모든 생명 속에는 무생물 속에서도 그런 정수가 있다. 그러면 정수가 약하면은 요정 노릇을 못하는 거고 어떤 그 존재가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 요정은 그 정수가 강하고 이렇게 높을수록 완전한 모습으로 뭐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든지 뭐 보통 30cm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자유로 바꾼다든지 또 우리 어린이가 이제 요정을 봤어요. 어디를 엄마하고 하는데 꽃밭을 보니까 요정들이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대화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상제님을 모신다. 우리도 청소 올리고 태을줄 읽는 요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한 달을 살았어. 태을궁에 가서 막 수도도 하고 키를 한 1m로 어린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뭐라 하냐. 결론은 나는 수명이 한 1000년 간다. 그런 수명도 있고. 근데 요정이라고 하는 건 펼쳐져 있는 자연 세계의 속을 보는 거다. 그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정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율력꽃 안에는
다양한 꽃의 조화의 정수, 빛이 들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걸 알고서 천상에 이제 그 조화 꽃밭이 있잖아요. 신선 꽃밭. 거기 태을천에도 있고 태을천 선약궁 꽃밭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향은 율려천이다. 마고 할머니가 계신 별 백아성의 그 꽃밭에 살살이, 피살이, 뼈살이, 숨살이, 혼살이 다양한 꽃이 있는 거야. 그 이공본풀이 신과 함께 그 본래 원작 만화를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나 웃게 해줘, 나 눈물을 좀 흘리게 해줘, 그런 꽃도 있어요 거기. 그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신성을 우리가 신성 문화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과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당뇨와 비만,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치아 잇몸 질환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화공채와 율려빛꽃으로 관련 부위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천가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피로, 우울, 스트레스와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대우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인류사에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영혼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마음의, 호흡식, 주문의 주, 이 의식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으로 날아올라가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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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내 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막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기운을 받고 도통 기운도 축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맥은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풀어줍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시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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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마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가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내
이제 조화광채와 설료화를 활용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당을 연소시키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당 검사를 받거나 자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 나가신다면 자가치유와 예방의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흔들며 생각만 해도 수초 내에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당뇨병과 관련하여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신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도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췌장의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겠습니다. 양쪽 신장 위의 부신 피질에도 비침 10개를 각각 생각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 비판을 만듭니다. 간 질환이 있으면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 비판으로 간을 감쌉니다. 만약 당뇨 합병증이 있으시다면 관련 부위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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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내 죄야 노래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분합 수행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설려화를 심으실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장의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정확히 한 송이 심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쪽 신장 위 부심 피질에도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분화해 정확히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심었으면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한 송이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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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료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료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내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DNA도 갱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선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지웅지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적정한 체중과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빛으로 거듭나게 해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삼신조와 신선수행을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증산도 진림의 공부와 함께 집중 수행을 하시며 기본부터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